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냐? 한국인들은 다들 멋지고 예쁘다. 심지어 아시아권 출신의 사람이 혹시 누군가에게 한국인이냐 질문을 들으면 그날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다고 하죠. 그만큼 한국인이 외모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걸 보고 한국인들은 내면을 가꿀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조롱이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다녀온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외모가 좋고 가꾸는 이유들이 진짜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며 대신 변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미국인 여대생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한국에 가기 전 약간의 편견이 있기는 했어요. 한국에선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이야기.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선 남자들도 선크림을 바르고 비비크림도 바른다고 하던데 마치 한국에선 그 정도는 필수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래 저는 외모에 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예민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그보단 어릴 적부터 외모로 평가받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해왔죠. 저는 자신을 꾸미기보단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옷은 편하면 됐고 화장품은 로션 하나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개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난다는 게 확정이 나고 그러자 주변 친구들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좀 다를 수도 있다며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죠. 거기 되게 외모 신경 많이 쓴다잖아. 인터넷에 그런 후기 많던데 역시나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뭐가 되지?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 얼굴을 보면 다들 멋지고 이쁘다라는 말을 넘어서 특유의 아우라까지 있는 친구들인데 내가 거기선 좀 독특하려나? 나는 정말 괜찮은가? 미국에서야 개성이라며 넘겼던 내 스타일이 한국에선 자기관리 부족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낯선 땅에서까지 외모로 평가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내 신념이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가 예상보다 훨씬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얼굴에 은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턱 라인, 들쭉날쭉한 피부결, 피곤한 인상, 어릴 적 별명은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사진을 찍을 땐 늘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걸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개성,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말을 자주 꺼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처음 한국에 관심 가지고 빠지게 된 건 뉴욕 타임스퀘어에 BTS가 공연하러 왔을 때 제가 꽤나 무대 앞쪽에 있었고 그때 BTS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다른 가수들도 나왔기에 그 가수들을 보려고 갔던 거긴 하지만 거기서 예상외로 한국 가수들의 외모에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여자보다 더 이쁘면서도 잘생겼고 멋지다는 느낌. 그리고 생각해보니 학교에서도 한국 출신 학생들은 꾸미지 않아도 뭔가 특유의 한국미가 있었고 그게 정말 매력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 한국인들의 외모만 빛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흥미로웠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건데 생각해보니 그만큼 한국을 제가 매력있게 생각했던 것도 그런 외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정할 순 없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무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무엇이든지 서두르는 듯한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느낌. 솔직히 처음엔 그 정갈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차역이나 공항, 이런 공공시설은 사실 냄새나고 더러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특히 뉴욕이면 이런 데선 경비도 삼엄하고 분위기도 무섭고 그런 게 당연했었는데 한국에선 안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새로 배정받게 된 기숙사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한국에선 외국인 내국인 구분 없이 학생이라는 똑같은 조건하에 함께 룸메이트를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나 한국인과 룸메이트가 되었는데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룸메이트 지윤이라는 한국인 친구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이미 냉장고에서 마실 것도 넣어두고 거기에 화장품도 몇 개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스킨케어 루틴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클렌징 오일, 폼, 각질 제거, 마스크팩, 수분 앰플, 크림, 립밤.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관리라기보다 하나의 의식 같다. 한편으론 자신을 저토록 부지런히 챙기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죠. 한국인들의 외모 강박? 아니면 그냥 단순히 관리를 잘하는 건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편견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관리를 잘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외모 강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디에서나 쉽게 화장품을 구할 수 있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한국이었거든요. 한국에는 올리브영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판매점이 있죠. 이건 미국에서도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던 매장이에요. 거기선 직원들이 친절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스킨케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집 앞에 담배 판매점이 있으면 그 동네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성격이라 지훈이의 배려를 정중하게 거절하긴 했어요. 저는 겉으론 웃으며 나는 물로만 세수해도 괜찮은 피부야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판단도 없고 강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태도였어요. 솔직히 그런 지훈이의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강요도 없는데 왜 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거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캠퍼스는 정돈된 풍경만큼이나 학생들 하나하나가 단정하고 깔끔했죠. 모두가 공들여 입은 듯한 옷차림과 매일 바뀌는 메이크업 스타일, 가지런한 머릿결. 그 사이에서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와 기초 화장조차 하지 않은 얼굴로 다니는 제 모습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도 오히려 제가 저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업 발표가 있던 날 아침에 일어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교실로 달려갔죠. 긴장한 탓에 프레젠테이션도 평소보다 매끄럽지 못했고 끝난 뒤 조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혹시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그 말에 순간 움찔했어요. 화장 안 한 걸 지적한 건가? 내가 이상해 보였나?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인들은 외모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것도 있었고 동시에 제 나름대로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 말이죠. 그런 질문들은, 그런 눈빛은 단순한 걱정이었어요. 조심스럽고 따뜻한 악이 없는 배려의 눈빛. 그 말이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친구는 화장을 하라고 말한 것도 나를 바꾸라고 조언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움츠러들었을까? 한국인들은 외모에 집착한다는 편견,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 조용했던 말 한마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 말은 제 안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 말을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판단이 아니라 관심이었고 걱정이었고 배려. 그날 이후 저는 주변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안의 여성들,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남성들,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가꾸고 있었고 그건 단순히 예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과 태도를 유지하는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점, 이건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해요. 이런 거 꾸미는 것도 시간이고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투자해야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지런하고 다 성실하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 쓰는 게 신경 쓰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들어온 거죠. 한국에선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옷차림은 중요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옷차림에 신경 써라, 외모에 신경 써라 이런 조언이거든요.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쓰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게 자신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언을 무시하기 십상인데 말이죠. 근데 성공한 사업가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늘 말하고 다니죠.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잘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느끼는 그 외모를 꾸미는 것이 단순히 강요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거죠. 누구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몸을 책임지고 자신의 얼굴을 돌보고 스스로를 예의 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건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분위기와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뉴욕에선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있는 그대로가 때론 무관심의 방패가 되기도 했어요.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지만 누구도 나를 격려하지도 않았던 사회, 그 속에선 변화도 성장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죠. 하지만 한국에선 매일 거울 앞에 서는 일이 당연했고 매일 그 거울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나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생활처럼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룸메이트 지훈이가 마스크팩을 하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피부는 예뻐지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깊게 와닿을 줄 몰랐어요. 기분 좋아지려고. 그건 처음 듣는 해석이었고 그제야 저는 한국식 자기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강박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내내 외면하고 있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은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친구들한테 외모적으로 칭찬받으면 좋겠다는 것. 그저 거울 앞에서 기분 좋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단 것.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유롭던 내 정체성이 흔들릴까 두려워 감춰왔다는 사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아주 천천히 그 틀을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알고 싶다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걸 한국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어느 늦은 밤 저는 오랜만에 미국 학교에서 룸메이트였던 앨리슨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앨리슨은 여전히 편안한 차림으로 화면 속에 나타났고 화면 반대편에 저는 마침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인 채였죠. 앨리슨은 제 모습이 웃겼는지 와, 너 이제 완전히 현지인 다 됐네. 너답지 않게 웬 마스크팩. 농담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쩌면 넌 그랬던 애가 아니잖아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은 이게 나한테 좀 괜찮은 루틴인 것 같아서. 피부가 편안해졌고 나도 좀 편해졌어.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약간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근데 혹시 너 거기서 변한 거야? 뭔가 그 사회에 맞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약간은 비꼬는 말투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외모에 신경을 너무 쓰니 너도 거기에 물들었냐 그런 이야기 같았죠. 정확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맞아, 나도 예전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소중한 나를 더 꾸미고 가꾸는 느낌이야. 딱 거기까지지. 외모지상주의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어느새 한국인들은 외모만 가꾼다는 그 편견, 그게 사라져 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올리브영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로션도 찾아보고 알고 보니 제가 쓰던 로션이 제 피부에 자극적이어서 늘 얼굴이 붉었는데 한국산 순한 제품을 쓰니 얼굴에 붉은기도 사라지고 확실히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 립 컬러를 찾았고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앞머리 라인도 알게 되었고 몸을 더 예쁘게 감싸주는 옷의 핏과 색깔까지. 한국에서 보낸 10개월은 단지 언어와 문화만 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재발견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정신없이 지나갔던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미국 학교로 돌아왔죠. 미국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던 아침,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알람이 울리고도 침대에서 20분을 더 버티다 일어나 대충 얼굴만 씻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거울 앞에 서고 제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날씨에 따라 베이스를 바꾸는 습관이 생겼죠. 화장이라기보단 그날의 나에게 맞는 얼굴을 찾아가는 루틴이랄까요. 그건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예의 같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일까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 복도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낯선 남자 학생들이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난 학기 어디서 봤었나요? 전공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멋있었어요. 혹시 이 근처 카페 잘 아세요?
그 말들이 단순한 관심인지 낯선 연애 감정의 시작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했던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예뻐져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관심조차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얄팍한 접근이라며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시선 뒤에 있는 호기심과 좋은 인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가꾸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이제는 순수하게 이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순간에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고 그 속에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메이크업 스킬이나 스타일링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였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지를 깨닫게 한 경험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종종 지훈이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떠올려져요. 피부는 예뻐지려고가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관리하는 거야.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 아침을 움직이는 문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저도 더 이상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 아닌 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얼굴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한국 갔다 오더니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때때로 너 자신을 잊은 거 아니냐는 의미로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나를 더 알게 된 거야. 예전엔 화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감부터 들었고, 스킨케어는 예민한 피부에 해롭다고 단정지었으며, 외모를 꾸미는 건 마치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는 일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한국에서 사온 화장품들로 화장대를 채웠고, 부족한 건 한국에서 직구해서 채우며 이젠 친구들에게 추천까지 하는 사람이 됐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화장품을 리뷰하고 스킨케어 루틴을 공유하고 톤에 따라 립 컬러를 골라주는 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변화가 저 혼자에게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야, 너가 추천해준 거 발랐는데 진짜 피부 자극 없더라. 나 그 로션 쓰고 트러블 많이 줄었어. 요즘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재밌다. 그렇게 말하던 친구들 얼굴엔 확실히 달라진 빛이 있었어요. 화장을 잘하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피부에 맞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그 뿌듯함과 안정감이 꿈일 줄 모르던 제 친구들마저도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거죠. 자신감이 생긴 그 친구들 중 몇몇은 오랫동안 망설였던 데이트도 나가고 심지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한국에서 온 화장품 하나였다는 걸 떠올리면 가끔은 저도 놀라울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작은 변화 앞에서 얼마나 민감하고 또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존재였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종종 아직도 어떤 이들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나라는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냐? 한국은 너무 과해. 진짜 자기를 못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